마켓컬리와 쿠팡 밀키트로 만든 홈파티 한상 차림이에요. 열심히 하고도 다 차리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5년간 수많은 홈파티를 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모타 트레이 제품 촬영 겸 휴일이라 친구들도 볼 겸 급하게 홈파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금만남이라 쿠팡과 마켓컬리 밀키트의 힘을 빌려보았어요. 테이블을 세팅하는 단계별 모습과 노하우, 그리고 오늘 사용한 식기 브랜드와 종류, 편리하지만 근사한 홈파티 밀키트와 레시피 공유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친구들 오기 3시간 전이에요. 제품 촬영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테이블 세팅 모습부터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1단계, 메인 및 서브 색상 소재 정하기. 저는 급하지 않다면 우선 테이블에 그릇을 먼저 배치해보는 편이에요. 음식하고 그때서야 그릇과 배치를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서인데요. 제일 먼저 시작할 땐 어떤 컬러와 어떤 무드로 할지 정하고 가야 해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 매칭이 되지 않은 그릇들이 섞이거든요. 잘 매칭되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촌스럽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디든 잘 어울리고 무난한 화이트 식기로만 접시를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색상을 넣으면 단조로울 수 있는 식탁이 더 싱그러워지니까 메인 색상, 소재를 먼저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색상과 소재를 한두 개 정도로 추가해주면 어렵지 않게 우아한 식탁을 꾸미실 수 있어요. 저희 오늘의 메인 컬러와 소재는 실버템이에요. 특별히 이탈리아의 스테인레스 전문 브랜드 모타 트레이를 활용해 보려고 해요. 메인 색상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는 어울릴 만한 식기를 추가해 주는데요. 메인 색상을 정했더라도 한 색상으로 가게 되면 단조롭고 부담스러워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실버 색상과 비슷한 네이비 색상의 우아블 플래터 테이블 매트와 화이트 식기, 유리 소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메인 색상에 어떤 컬러를 조합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화이트 식기와 유리 소재의 테이블 웨어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화이트 식기는 어떤 색상과도 잘 어울리면서 실패할 일이 없고 거기에 유리 소재가 들어가면 튀지 않은데 고급스러움은 한층 올라가니까요. 유리 소재의 테이블웨어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와인잔이나 물컵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 세팅을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테이블 세팅의 전체적인 구도를 정해주고 공통적인 테이블웨어를 쫙 깔아준답니다. 기본 세팅은 테이블 매트, 앞접시, 커트러리, 물잔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테이블 매트를 먼저 깔아줘 볼게요. 테이블 매트가 있고 없고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테이블이 텅 보이지 않으려면 면적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하더라도 앞쪽은 비기 때문에 허전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땐 매트를 사용해서 면적을 채워주시면 테이블이 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꼭 사용하고 있어요. 앞접시와 커트러리도 세팅해 둘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와인잔이나 유리잔을 먼저 세팅해 두는 거예요. 어차피 손님들이 오시면 물이나 술 드시느라 컵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세팅해 두면 식탁의 볼륨감이 살아나면서 더 풍성한 테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그릇 세팅. 이제는 요리 종류에 따라 접시를 배치해주면 되는데요. 동그란 접시도 좋지만 저는 공간을 채워주는 타원형이나 직사각형류의 접시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통일감이 있으면서 그 안에 변화를 위해 팬이나 냄비, 볼 같은 그릇 외에 테이블웨어를 사용하면 좋고요. 오늘은 모타 실버 트레이와 팬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화이트 식기를 서브로 배치해 줄 거예요. 같은 소재의 양수팬, 높이가 있는 명기도 사용해 볼게요. 가장 큰 식기가 아마 메인 음식이 되겠죠. 오늘은 6인 테이블이라 중심에 메인, 양옆으로 음식을 놓아줘요. 모든 사람들이 중심에 손이 닿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그릇을 주변으로 배치해줍니다. 실버템 사용 팁을 하나 드리면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지만 화이트 식기나 유리 소재를 레이어드해서 써주면 정말 예뻐요. 레이어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정말 다르죠. 이렇게 몇 개는 매칭해서 배치해줘 볼게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배치했을 땐 허전한 비 없다면 이대로 가시면 되지만 접시 사이에 공간 때문에 아직도 허전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간에 낮은 센터피스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런 유리컵에 조화가 있으면 넣어서 올려주거나 LED 촛불 같은 거 사용하시거나 저는 조화랑 LED 촛불이 함께 있는 이 올인원 글라스볼을 이용해 볼게요.
이렇게 2개 정도만 올려두면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계 음식 준비. 이제부터 음식을 시작합니다. 집들이나 홈파티 같이 손님 초대할 때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메뉴 고민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저는 메뉴 구성을 이 기준으로 잡고 해요. 가벼운 음식부터 무거운 음식이 고루 섞여 있을 수 있도록 샐러드, 해산물, 면, 밥, 육류, 스프 이렇게 하면 에피타이저와 메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여기서 이제 음식 종류를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퓨전 어떤 걸로 갈지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한식, 양식, 퓨전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급으로 만들어진 파티라 쿠팡과 마켓컬리의 힘을 빌려보았어요. 샐러드는 망고 프로슈토, 해산물은 가리비 플래터, 면과 스프의 개념인 초이닷 트러플 크림 뇨끼, 밥인 초이닷 쉬림프 바질 고르곤졸라 리조트, 육류 마더푸드 오리지널 쪽갈비. 오늘 준비한 음식 조리 과정 보여드릴게요. 망고 프로슈터와 가리비 플래터는 밀키트는 아니지만 정말 쉬운데 맛과 비주얼이 정말 훌륭한 요리라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샐러드로 준비한 망고 프로슈토예요. 외국 SNS 레시피를 조금 변형해 보았는데요. 애플망고의 껍질을 먼저 제거하고 길쭉하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소스는 본래 레시피인 부라타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할 거예요. 크림치즈를 사용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살짝 상큼한 느낌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곰곰 그릭 요거트에 메이플 시럽 1스푼 넣고 섞어주었어요. 메이플 시럽이 없다면 꿀, 알룰로스, 설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젠 프로슈토 깔아주고 씻어놓은 루꼴라 올려주고 망고 하나씩 올려 그 위에 만들어둔 그릭 요거트 1큰술 크게 올려주세요. 이제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프로슈토를 꺼낸 지 얼마 안 돼서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핀으로 꼽아주었어요. 미리 꺼내두시면 흐물에서 피는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 전에 꺼내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흐물해지고 나서도 이렇게 꽂아놓는 게 예쁜 것 같아서 데코 느낌으로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발사믹이나 발사믹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없으면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맛이 어떠냐면 단짠 상큼해 좋아요. 처음엔 상큼하고 달콤하고 물컹한 식감이 느껴지다가 중간엔 루꼴라의 쌉싸름하고 아삭한 식감이 나타나요. 마지막에는 활용점정으로 프로슈토의 짠맛과 씹는 맛이 추가되니까 조금 가장하면 한 음식으로 여러 개의 코스 요리를 먹은 듯한 느낌이 나요. 원래는 위에 피스타치오도 뿌리거든요. 그럼 정말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재료비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중요한 날이나 키 있는 메뉴를 하고 싶다 하실 땐 이 메뉴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해산물 요리는 가리비 플래터예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레시피인데요. 깨끗이 씻은 가리비를 1시간 정도 해감한 후에 소주나 청주를 넣고 끓인 찜기에 오븐에서 10분 정도 쪄주세요. 그동안 소스를 만들 건데 저는 이 세미네 유자 폰즈를 사용했어요. 양파 4분의 1개 잘게 다져 넣고 레몬 하나 따서 넣어주고 올리브유 넉넉하게 둘러주면 소스는 끝이에요. 가리비가 잘 익었으면 껍질을 떼고 큰 그릇에 플레이팅을 먼저 해줄게요. 이제 소스를 듬뿍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큼한 소스와 아삭한 양파 식감이 해산물에 참 잘 어울린답니다. 중간중간 짜고 남은 레몬을 함께 잘라 플레이팅 해주세요. 이번에는 직송으로 못 시키고 컬리에서 비단가리비 생물을 샀는데 비린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예전보단 맛있게 먹진 못했어요. 홍가리비 제철이 지나기도 했지만 신선하게 직송 받으셔서 만들어 보시면 정말 멋진 홈파티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다음은 면 요리인 뇨끼예요. 친구가 녹진한 파스타랑 리조또 먹고 싶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건 최한석 셰프님의 밀키트 초이닷 트러플 크림 뇨끼예요. 구성품은 뇨끼와 소스 이렇게 2가지예요. 간단하죠? 만드는 법은 더 간단하답니다. 소스는 먼저 1~2시간 정도 상온에 해동해 주시고 면은 1분 30초 동안 뜨거운 물에 삶아 건져 소스와 함께 1분 동안 볶아주면 끝이에요. 이게 밀키트에 비한데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맛있고 뇨끼도 부드럽고 소스가 정말 맛있는데 꾸덕하고 녹진하면서 트러플 향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맛의 파스타랍니다.
가끔 친구들 오면 이거 간단히 내어주는데 모두 정보 다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정말 좋으니까 주말 저녁에 간단하게 기분용으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밥 종류인 리조또예요. 원래 먹물 리조또를 사고 싶었는데 없어서 이 뇨끼 맛을 믿고 초이다 새우 바질 고르곤졸라 리조또를 시켜보았어요. 이건 내용물이 좀 더 있는데요. 새우, 밥, 소스, 고르곤졸라 치즈가루예요. 이것도 만드는 법이 간단하답니다. 새우 넣고 익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소스와 밥 넣고 볶아주세요. 따뜻하게 데워졌으면 그릇에 담고 고르곤졸라 치즈가루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치즈를 깜빡해서 테이블에서 올려줬는데요. 우선 새우가 5마리나 들어가서 밀키트 구성이 정말 실하다고 생각했고 쌀의 식감이 특이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소스 맛도 좋았고 무엇보다 보기에 너무 근사한 거예요. 이렇게 새우 5개가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참 좋았답니다. 초이닷의 이 두 제품은 컵방이 더 싸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육류는 등갈비로 정했어요. 처음엔 폭립을 할까 고민하다 폭립이 뭔가 이제 지겨워서 소스 없는 구이를 한번 먹어보자 해서 찾은 마더푸드 오리지널 쪽갈비예요. 가격이 우선 너무 착한데 한도는 아니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수입한 등갈비라고 해요. 600g이고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이는데 뜯어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익기 좋게 중간중간에 홈을 내두었어요. 에어프라이, 그릴, 오븐, 전자레인지야 프라이팬에서 조리가 가능한데 저는 오븐 200도에서 앞쪽 10분, 뒤쪽 10분에서 20분간 구워주었어요. 먹기 좋게 하나씩 잘라주고 접시에 담아주었더니 양이 꽤 많더라고요. 이건 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간도 딱 많고 살도 많고 특히 소스구이가 아니다 보니까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뼈가 들어간 요리 하나씩 올려두면 멋진 한상이 되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제가 생각해둔 자리에 음식을 모두 세팅해주고 친구들이 와서 홈파티를 시작했어요. 전날에 급하게 친구들을 초대한 건데 남친과의 약속도 미루고 온 친구, 미용실 예약 다 미루고 온 가족이 함께 와준 친구, 휴일인데 오후에 출근해야 되는 남편까지 시간을 내어준 친구들과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는데요. 부족한 솜씨에도 항상 맛있다고 극찬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급하게 모인 자리도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제품은 요즘 제가 계속 다니는 리빙 편집샵 투어에서 데려온 테이블웨어로 꾸며본 한상이에요. 지금까지 30곳 정도 다녀봤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 저와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또 손님 초대하실 때 급하게 영상 찾아보려면 없으니까 구독,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아한 하루 되세요.